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60대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물차 일부가 잘려나간 듯 다른 차로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면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가 단독 사고로 전도됐습니다. SUV 차량이 화물차를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났고 이후 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기사가 숨졌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6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정년퇴임을 1년 앞둔 A씨가 최근 수업 중 발생한 사고 이후 우울함을 호소했다고 말합니다. 2달 전 A씨가 수업 중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한 학생이 축구공에 맞아 다쳤고 이후 피해 학생 부모가 A씨와 공을 찬 학생을 고소 고발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경찰 고발까지 하셔가지고 좀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압박감을 받았던 상태였거든요. 경찰은 유서에 학부모 관련 내용은 없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에는 물놀이하던 태국인 남성 2명이 충북 음성군 감곡면 청미천에 빠졌습니다.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수색 작업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90대 어머니는 스스로 대피했지만 50대 아들은 주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술에 취해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았던 남성이 경찰이 떠난 지 40분 만에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취객의 요구에 따라 인근 지하철역에 데려다 줬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인데 유족은 경찰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새벽 경기도 오산, 소방차와 경찰차가 식당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조금 뒤 비틀거리는 남성이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순찰차에 오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한 장면입니다. 경찰관들은 남성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로 오산역 인근까지 데려가서 내려준 뒤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일대를 배회하던 남성은 인근 버스 환승센터로 들어왔고 이곳 버스 진입로에 누워있다가 들어오던 고속버스에 깔렸습니다.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결국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한밤중이라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40여 분 만에 벌어진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남성에게 주소를 수차례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119 구급대와 함께 남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혼자 집에 갈 수 있다고 판단해 해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도 현장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했다며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봐서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술이 깰 때까지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보호하거나 최소한 가족에게 연락해줄 수는 없었던 거냐며 분노합니다. 차에다가 두거나 아니면 인근 지구대 안에다만 둬가지고 가족이나 회사에다가 연락이라도 해줘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은 시민들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최소한의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지난 겨울에도 경찰이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한파 속에 집 앞에 두고 떠나 사망하게 하거나 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그대로 방치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의 주치자 대응과 관련해 보호시설을 신설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가 규제로 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등 기업 고충을 듣기 위한 이른바 규제 뽀개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빌리티, 이동수단 분야 기술 보유 기업과 현직 법조인이 모여 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피고인 역할을 맡은 현직 기업 대표들이 가상법정에 섰습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한 회사는 폐배터리 10개를 공장에 보관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 보관 기간인 30일보다 303일을 초과한 334일을 보관을 해서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에 대하여
회사 측은 수명이 70% 이상 남은 폐 배터리를 쓰레기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보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에 따른 것이고 형벌법규는 의미가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한 배달 로봇 개발 회사는 사고 예방 목적으로 촬영한 행인 영상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희가 특정 개인을 식별해서 사실 어떠한 데이터도 얻어서 이득을 취할 것이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고 또 로봇 인간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형 수소 선박을 만드는 회사는 현행 기준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건조검사 자체를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공단이 소형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검사를 현재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공단은 현재까지 소형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검사를 해본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 모의 재판은 풀어야 할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인 만큼 판결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 관계 부처에 전달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중기부는 규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행사를 2달에 한 번꼴로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9월 4일) 월요일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 볼 기사는 중앙일보 1면입니다.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 제목을 보면 사실상 공급책이 된 병원이라고 쓰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을 투약한 후 고가 차량을 운전하다 큰 사고를 낸 신모 씨가 약을 처방받은 A 의원의 자료가 그래픽으로 아래쪽에 담겨 있는데요. 보면은 마약류당 연도별 처방량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과거 그리고 위로 최신으로 올수록 위쪽이 되겠는데 프로포폴을 포함해서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 처방량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인들의 마약 범죄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의사들의 마약 공급과 셀프 처방, 투약 등 혐의는 포착하기도 또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점인데요. 혐의점이 있더라도 병원 측에서는 환자들이 아프다고 해서 처방을 해준 건데 알고 보니 꾀병으로 속였더라.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차단에 집중해야 하는데 따라서 의료기관 점검에도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외국인 강도가 사설 환전소에 침입해서 8,000달러, 약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환전소에는 업주인 60대 여성만 홀로 있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사설 환전소가 범죄의 표적이 된 것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환전소는 대부분 혼자 운영하는 곳이 많고 또 일부 쇠창살과 투명 가림막이 보안 대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민간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지만 1, 2분 만에 벌어지는 범죄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경찰과 한라인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사 범죄를 막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6일이 되면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됩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모의평가에는 총 47만 5천여 명의 수험생이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학생은 37만 1천여 명, 78.1%였고요. 재수, 삼수 등 N수생이 21.9%를 차지했습니다. N수생 비율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본 수능에서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수능을 재도전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완화됐고 통합 수능의 영향으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했던 이과 학생들이 다시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응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중도 탈락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는 기사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2018학년도 1,300여 명에서 작년에는 2,1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계열 중도 탈락자들은
의학 계열 진학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은 9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을 빼고도 어떻게 하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EBS가 직접 분석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곧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 제목을 보면 자율주행 택시 응급차를 막아서 환자가 숨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최초로 24시간 자율주행 택시 주행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자를 태운 응급차를 자율주행 택시 2대가 막아서면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간을 늦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환자 끝내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요. 지연된 시간 자체는 90초 정도였지만 자율주행차가 응급차의 경로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긴급 출동하던 소방차와 충돌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결국 시당국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규제 방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걸로 전해지자 자율주행 택시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더 이상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